7월 미 소매 판매가 전달 수준에서 제자리에 선방과 냉각의 엇갈린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실질적인 물가 진정을 볼 때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밝혀 9월에 0.5%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10년 만에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한 후 이에 따른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들의 상당수가 중산층 이하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학비를 거의 면제해주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반트럼프 선봉에서 온 리즈 체니 연방 하원의원이 예선에서 트럼프 지지 후보에게 29대 66%로 완패당해 낙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7월에 전달 수준에서 제자리에 선방과 냉각의 엇갈린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의 급락으로 다른 물건을 더 샀기 때문에 선방한 것이지만 소매 판매가 올 들어 처음으로 제자리한 것이어서 냉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내수 경제여서 소비자들의 지갑 열기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7월에 6,828억 달러어치를 팔아 6월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제자리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17일 발표했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집계하는 소매 판매는 오프라인 스토어, 온라인, 주유소와 식당, 술집 등에서의 판매를 모두 합한 통계입니다. 7월 중에는 휘발유 값의 급락으로 전체 10%를 차지하는 주유소 유류 판매가 전달보다 1.8% 줄었습니다.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도 전달보다 1.6%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그로서리 식품 판매는 0.2%, 식당과 술집 매출은 0.1%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7월의 전체 소매 매출은 6월과 같은 규모에서 제자리했으나 휘발유와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면 0.7% 늘어나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월에 휘발유 값의 급락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물건을 더 사고 서비스를 더 이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룡업체인 아마존은 7월 12일과 13일 프라임데이 이벤트로 3억 건이나 판매하는 화랑을 보였고 수익을 많이 낸 월마트와 밀어내기 재고 처리로 재미를 보지 못한 타겟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때문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3중고 속에 소매 판매가 7월에 제자리한 것만 해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와 자동차 판매의 하락만큼 다른 상품과 서비스 판매 증가는 미약해 전체 소매 판매가 전달 수준에서 제자리한 것으로 봤을 때 미국민 소비 지출이 다소 냉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지갑을 계속 열어야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소매업계의 매출이 늘어나야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어 미국 경제 불경기를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나마 미국의 고용시장이 7월에 3.5%의 실업률과 52만 8천 개의 일자리 증가로 예상외로 매우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민 소비 증가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일자리만 안정되면 지갑을 여는 편이어서 강력한 고용시장이 미국 경제 추락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으며 연준도 연속 금리 인상을 하는 토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실질적인 물가 진정을 볼 때까지는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진정의 너무 적은 인상과 과도한 차입 비용으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이에서 부심하고 있음을 내비쳐 9월 회의에서는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잡기에 올인해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놓고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7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물가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그 속도와 폭을 놓고서는 적지 않게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연준회의 참석자들은 7월 말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급등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는 6월과 7월의 연속으로 0.7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에 소비자 물가도 9.1%에서 8.5%로 다소 진정되기 시작한 만큼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경제 분석가들의 관측을 일축한 겁니다.
다만 연준이사들은 일부는 물가를 진정시키는데 너무 늦게 너무 적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연속 파격금리 인상으로 과도한 차입 비용, 이에 따른 의도치 않은 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를 표시했다고 의사록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 이사들이 미국의 물가가 연준 목표인 2%에 근접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놓고서는 부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경제 전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준이 9월 20일과 21일 열리는 FOMC 정례 회의에서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는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이 우세합니다. 당초 3번 연속 0.75포인트씩 파격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고용시장이 아직 강력한 것으로 나오고 소비자 물가가 6월 9.1%에서 7월 8.5%로 다소 진정된 것으로 발표되자 9월에 0.5포인트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9월 회의에서 각종 경기 지표를 보고 물가 진정세가 미흡하면 3번 연속 0.75포인트 파격 인상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20일 이전에 나올 8월의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 CPI,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 성장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 고려해 0.5포인트냐 0.75포인트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뉴욕에서 10년 만에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한 후 이에 따른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과거 백신 접종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는 등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소아마비 백신을 이미 맞은 경우 또 맞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22일 뉴욕주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한 후 많은 미 국민들이 과거 예방접종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지난 12일에는 뉴욕시 폐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돼 공식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1979년 이후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소아마비 발병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10여 년 전인 2013년 해외에서 미국으로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있었고 그나마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뉴욕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소아마비 백신을 적극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면 4명 중 1명은 인후통, 열, 피로감, 메스꺼움, 복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증상이 없이 지나가지만 일부는 마비 증상을 보입니다. 마비 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 5에서 10%는 사망에 이르는 만큼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CDC에 따르면 소아마비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이나 침에 의해 전염됩니다. 지난달 뉴욕주에서 발생한 환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성인이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면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보호가 가능합니다. 면역이 저하됐는지 알아보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항체 수치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음식을 먹기 전 반드시 손을 씻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합니다. CDC는 소아마비는 나이에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며 어릴 때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현재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성인용 부스터 백신을 1회 접종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 내 유명 사립대학들의 상당수가 중산층 이하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거의 학비를 면제해주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비와 기숙사비까지 거의 무상 지원하고 있는 유명 사립대학들로는 벤더빌트, 윌리엄스 칼리지,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 대학, 칼텍, 보드인 칼리지, 라이스 대학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가에서 새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고 곧 고교 12학년생들은 대학 지원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비와 기숙사비 걱정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엄청난 학비 때문에 거주 지역에 있는 주립대학에 진학해 저렴한 인스테이트 튜션을 적용받으려 하고 있으나 요즘은 거의 학비를 면제해주는 사립대학들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C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프린스턴 리뷰가 388개 사립대학들의 1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순위를 매긴 결과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거의 면제해줘 가장 학비 보조가 좋은 대학 넘버1으로 테네시 내시빌에 있는 벤더빌트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벤더빌트 대학은 6만 9천 달러의 학비가 책정됐으나 5만 2천 달러는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 1만 7천 달러는 워크스타디, 즉 근로장학생 임금 등으로 충당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보통가정 출신 학생들에 대해선 학자 융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갚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로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100% 충당하게 조치해주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가 2위로 꼽혔는데 7만 7천 달러나 되는 학비와 기숙사비 가운데 5만 1,500달러를 무상 지원하고 2만 6천 달러도 융자 아닌 그랜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무료 교과서, 무료 건강보험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위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으로 7만 9천 달러의 높은 학비에도 5만 5천 달러는 무상 지원하고 2만 4천 달러는 다른 방안으로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4위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칼텍으로 7만 1천 달러의 비싼 학비 가운데 5만 달러는 학부생들에게 주로 무상 지원하고 2만 1천 달러는 다른 방안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위는 메인주에 있는 보드윈 칼리지로 10년째 학자 융자금 없는 그랜트 지원을 실시해왔고 학생들의 절반 이상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6위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으로 가구 소득 계층별로 학비 면제 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가정 출신이면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7만 5천 달러에서 14만 달러 사이면 학비를 면제해주고 기숙사비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14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면 수업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빌리그로 불리는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들도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7만 달러 이상의 학비가 책정되지만 학자 융자를 받지 않고 상당 부분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로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 환경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거의 돈 내지 않고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유명 사립대학들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한국 등 외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은 주립대학에 진학하면 수업료가 절반인 인스테이트 튜션에 적용받지 못하므로 장학금이나 무상 지원이 많은 사립대학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서 반트럼프 선봉에서 온 리즈 체니 연방 하원 의원이 예선에서 트럼프 지지 후보에게 29대 66%로 완패당해 낙마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이 아직도 막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셈이어서 2024년 차기 대선에 재도전할 길이 넓어질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 진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가장 앞장서 반기를 들어본 리즈 체니 연방 하원의원이 끝내 예선에서 낙마해 향후 트럼프의 백악관 재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리즈 체니 연방 하원의원은 16일 실시된 와이오밍주 공화당 예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 선언한 도전자 해리어트 해거먼 후보에게 29대 66%라는 큰 표 차이로 완패당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 아성인 와이오밍주의 유일한 연방 하원의원 자리에서 리즈 체니 의원이 낙마하고 11월 중간선거를 거쳐 2023년 1월부터는 해거먼 후보가 의정 생활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리즈 체니 의원은 이미 완패를 예견하고 경선 선거운동 대신에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1월 6일 위원회 부의장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저지하려는 활동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첫째, 리즈 체니 연방 하원의원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큰딸이자 와이오밍주의 대표적 정치 가문 인사로 공화당 진영에서는 미래의 하원의장감으로 거명되었다는 점에서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화당 진영 내 반트럼프 선봉장의 낙마라는 점에서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실시된 2차 탄핵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하원의원 10명 중에서 8번째 낙마하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트럼프 탄핵파 공화당 하원의원 10명 중에 리즈 체니 하원의원을 포함해 4명이 트럼프 지지 후보들에 의해 예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또 다른 4명은 아예 불출마, 은퇴를 선언했으며 캘리포니아와 미시건에서 각 1명씩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공화당원들 중에서는 아직도 트럼프에 배신한 현역 정치인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표심이 더 많고 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셋째, 리즈 체니의 낙마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이 아직도 막강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줘 2024년 차기 대선에서 백악관 재도전의 길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본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하는 길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친트럼프와 반트럼프로 여전히 반분되어 있고 부시와 체니 가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미치 매커널 상원대표, 한국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 지도부급 인사들이 트럼프의 복귀를 결사저지하고 나설 게 분명해 이를 제압할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 진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 형사처벌과 공직금지로 재도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전방위 수사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비 기밀 문건들을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로 FBI에서 수사하고 있고 1월 6일 연방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당 점거를 부추기고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트럼프 회사는 탈사 혐의로 뉴욕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